네, 안녕하세요. 1사라 고민 상담 주식회사 김보들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예스맨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네, 경주는 늘 예스, 주변의 딴 여자들은 노노노. 애나님 모십니다. 아니에요. 경주도 무서울 땐 되게 무섭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혼내요? 혼낸다기보다는 깊은 한숨. 그 한 방이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아, 알겠다. 뭔지. 어제도 내가 소주 한 병만 더 먹을까? 그랬더니 내가 사러 갔다 올게. 네, 사랑합니다. 네, 두 병을 못 사게 하기 위해서. 아니 네. 내가 나가면 또 그렇죠. 예, 더 사오니까 네. 딱 한 병으로. 네, 알겠습니다. 사랑꾼 배로인님 모십니다. 네. 치마 성애자, 네. 복장 도착자. 그리고 네. 오늘도 애나의 새로운 모습 본 베로이입니다. 이번에 원래 지문에는 요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개그맨이라고 쓰여 네, 있지만 알콩달콩 제외해 주시고요. 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네네. 현실 유부남의 세계로 왔다. 웰컴 유부월드. 네, 박희순 씨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희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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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유부는 어떤가요? 네, 현실의 유부. 지금 제가 결혼할 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거의 이제 와이프랑 거의 24시간 군대 동기처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감 지수는 지금 1년 3개월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 뭐 찐친이 되어 가는 어떤 그런 느낌. 오. 네. 마법- 사랑의 찐친. 네. 집에 마지막은 포장을 잘하네요.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네. 집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에 저희한테 소개팅 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남자로 회차로 저희 일살에 한번 방문해 주셨죠. 맞아요. 초기 때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네. 그때 너무 빵빵 터뜨리고 와주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네. 제가 그 이후로 듣지는 못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인 것만 들었나 봐요. 네. 아니 섭외를 어저께 하셨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진짜? 이런 섭외도 있나요? 네. 어저께 하더니 오늘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오늘 안 되면 안 돼요. 약간 검찰에서 부르듯이 출두해라. 제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네. 네. 아, 제가 그래도 이제 연이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네네. 메일인데.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진짜 네. 많이 아프신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네. 네.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하루 전날 하셨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다양한 섭외 방법이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저를 몹시 치시고요. 자, 네. 이분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회차랑 정말 어울리는 게스트입니다. 네. 자, 거절 못하는 사람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머뭇거려 후회하고 말 못해서 손해 보지 않고 속 시원히 거절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이 책의 저자 강경희 작가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경희입니다. 네.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약간 네. 해외 거주 경력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역시 화장 네. 톤이 그렇죠. 해외 네. 톤이었어. 눈썹이 아, 그래요? 눈썹이 외국 눈썹이야. 나는 어머. 아치형. 나는 교포톤이었어. 교포. 네. 아니 메이크업의 그 눈썹이 네. 네. 아치형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마이애미 느낌 나거든요. 아니,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 약간 더운 지방 아닌가요? 근데 도쿄요. 도쿄. 네. 그쪽이었구나. 네. 아니라 일본이었군요. 네. 네. 잠깐 아,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오늘 거절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저자로서 아마 제가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거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을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절은 내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의 거절의 기술을 네.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 책 제가 쓴 책도 그런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정말 솔직하게 표현하는 네. 내가 솔직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강 작가님께 정말 절친이 네. 200만 해줘. 네, 완전 200만 해줘. 절친이? 친구야. 200만 해줘. 네. 네. 어떻게 하세요? 가격이 어떻게 애매하다, 하세요? 그죠? 아니 네. 200이라는 돈이 네. 거절할 수 없는 애매해. 어떻게 큰 돈도 아니고. 네, 예시로 하나만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은. 글쎄 그렇게 뭐 돈 갑자기 돈 좀 빌려줄래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안 돼라고는 안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쵸.
왜 무슨 일이 있는데라고 먼저 돈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필요한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것인가 안 빌려줄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 과정, 그게 곧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꼭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 반드시 거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 수화기를 지금 바로 들고 있는데 결정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바로 그게 중요한 그 너무 얘기가 어렵잖아요.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바로 줄게 안 줄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절할 때는 한번 돌려라 감아라 한번 그런 의미도 되는 다시 거죠. 연락 줄게 하면 네. 되는구나.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 결정을 크리스마스 이후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날짜를 정해도 상관없는 네,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내 상황이라든지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이죠. 근데 반드시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내가 그 즉시 대답을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그거는 항상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이제 사연하고 네. 맞붙어 나올지를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을 한번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랜만에 등장하신 박희수님의 정말 애간장에 타들어가는 그 지질한 연기 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화를 받아볼게요. 또로로로로로롱. 여보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저는 거절을 못해서 무조건 예스맨인 남자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대로 거절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유니세프 사랑의 열매 같은 단체들이 권유하는 정기 후원을 거절하지 못해서요. 현재는 7곳에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쁠 때 이들에게 잡히면 후원서부터 주세요 하고 후원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듣고 설명이 다 끝나면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도 합니다. 추운데 나와서 한 명이라도 후원자를 모집하러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짠하고 용기를 내서 제게 말을 걸었을 생각을 하면요 뿌리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끔 이미 후원 중인 단체에서 또 후원하라고 할 때는요 이미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또 미안해서 저의 백팩에 후원자들에게 주는 액세서리 비슷한 것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닙니다. 그걸 보고 말 걸지 말았으면 해서요. 같은 맥락으로 스팸 전화가 오면 잘 끊지 못합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우수국의 기술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이런 멘트가 들리면 큰일이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상담사의 말을 다 들어주고 거절을 못해서 인터넷과 폰을 여러 번 바꾼 경험도 있습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서도요. 써보세요 맛보세요. 1+1입니다. 안 사면 손해요. 직원분이 홍보하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전 물건을 카트에 주워 담습니다. 계산할 때 보면 뭘 이리 많이 샀는지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트에 가지 않고 마켓컬리를 이용합니다. 또 미용실 갔을 때는요. 고객님 다음 번 하시면 관리하시기 더 편한데 생각 있으세요? 아 그래요? 해볼까요? 네. 그리고 톤을 살짝 올리면 얼굴이 더 밝아 보일 텐데 염색 어떠세요? 아 그래요? 해볼까요? 그렇게 이발만 살짝 하러 갔다가 3시간째 미용실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보니까요 스타일이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대학 시절엔 조별과제 조를 짜는 과정에서 A라는 팀에서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후 B라는 팀에서 또 같은 팀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두 팀에 다 소속되게 되었고 과제를 2배나 하게 됐습니다. 수습이 불가했기에 저는 날방 까며 A팀에서는 자료조사를 B팀에서는 PPT 제작을 했습니다. 피곤함에 뇌가 코로 쏟아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팀과 B팀의 회의 날짜와 시간이 겹치게 됐고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친구가 속해 있던 A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훈아 그 있잖아 내가 사실은 다른 팀이랑도 조별과제 같이 하거든? 뭐라는 거야?
아니 B팀에서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고. 아, 이런 등신 새끼 뭔 소리야? 아 그니까 네가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B팀에서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고. 근데 B팀도 오늘 회의거든. 너 뭐 하냐? 야,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네. 라고 했을 때 과연 사연자가 뭐라고 답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래서 예스맨이에요, 예스맨. 무슨 꽁트 같아요. 네, 거절을 못하시는.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고요? 정말 잘 썼는데 이 꽁트. 이게 제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기 후원을 거절을 못해서 7군데를 봉쇄하고 계시네요. 아 본인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나중에는. 네 후원하다가. 본인이 뒤에- 후원을 네. 받아야 될 판이에요. 뒤에 장고가 나오는데 어려우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분은 진짜요? 어려우신 분이에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단지는 받아요. 전단지는 그냥 받고 빨리 지나가면 되니까. 근데 네네. 뭐 봐서 이거 좀 보시죠. 서명하시고 분양사무소 같은 그 거. 너무 네네. 시간도 네네. 걸리고 저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도 전단지는 거절하기가 힘든 게 아주머니들이 이제 추운 겨울날 이렇게 종이를 주시니까 맞아요.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그럼 받긴 받거든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다 거절합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달해주는 네. 아주머니를 종로 그 광화문 교보문고 거기에서 네. 봤는데 와,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기억을 하신다고요? 거기에서 감탄을 한 게 오. 왜 감탄을 했냐면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리 보통 안 받잖아요. 네, 네. 거의 안 받는데 이분은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이즈를 딱 접어서 전달을 해주는데 아. 그분의 그 연구 그러니까는 건너준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아주머니의 연구한 거를. 전문가시잖아요. 결과. 프로. 정말 거기에 네. 대해서 내가 그걸 감탄하고 거기에 그 연구 노력에 네. 대해서 저는 받았거든요. 거절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아, 내가 거절을 못 하다니. 내가 졌어. 그런 네. 혹시 약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잡고 나도 잡을 부위를 딱 만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길쭉하게. 네. 맞아요. 이렇게 네, 네. 근데 그럼 교수님 요게 조금 그럼 심리도 들어가요. 그럼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이렇게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러는데 딱 이제 접어서? 받기 좋게 그러니까. 해고 네, 받을 위치가 딱 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안 하는 또 기술을 부리죠. 어떡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보면 한 세 있으면 하나 만만한 사람 노려봅니다. 그러면은 눈싸움을 하다가 이제 네. 쓱 가는 거죠. 다 교수님은 아무도 만만하게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가면은 네. 뭐 어디 경찰청이나 아니면 경찰서 같은 데 딱 가면 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딱 노려보고 직진을 하면은 처음에 이런 거 있고 가장 문제가 이제 그 요만한 그 버섯돌이 같이 생긴 분들을 이제 제일 만만하잖아요. 이거 그럼 착하게 이제- 생겼어. 네. 그러니까 지한 PD가 착하게 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란 말이에요. 저런 분들이 타겟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런 분들이 나한테 했죠. 어떻게 뭐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 옆으로 걸어라, 이렇게 툭 치게 해라. 그럼 뭐 이런 것들 가르쳐 주죠. 알겠습니다. 뭐 별걸 다 가르쳐 줘.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거절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유난히. 그죠. 네. 근데 이제 책을 쓰셨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거절에 대한 일단 선입관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한 맞아요.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 컴플렉스.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리고 거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네 맞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거절해, 그럼 이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그래서 저도 다 라고 사귀는 하는- 거거든요. 사귀자고 하면. 아 진짜요? 거절을 못해요. 한번 얘기나 해볼 걸. 사귀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정말로. 네. 거절을 못하겠어.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네네. 또 근데 저는 가장 거절을 못하는 경우 거절을 못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진짜 못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 자존감, 자아 존중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어떤 상황에 거절을 해야 되는 거는 내 상황이 그 상대가 요구한 상황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단지를 제가 직접 돌려봤기 때문에 네네. 그 마음을 알아서 나도 그래, 맞아요. 저는 받아요 일단.
예, 맞아. 이게 아르바이트 뭐-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 이게 좀 안 받으면 이게 약간 거절감도 네. 상당하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받고 네. 또 받고 네. 또 계시면은 그분이랑 맞바꿔요. 그래서 앞에서 주신 건데요. 안에 사탕 들어 있네요. 요거 한번 네네. 가세요. 보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이 미용실도 비슷하게 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주거든요. 맞아요. 다운펌을 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지금 이 색을 내니까 얼굴 톤이 살 것 같다라고 이미지를 그려줘요. 그러면은 그럼 나도 떠올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이게 또 한 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추천하는 색깔로 이제 머리를 바꿨을 때 네. 얼굴이 되게 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 얼굴 색깔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 머리 색깔 했을 때 옛날 사진을 보면 진짜 무슨 구릿빛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전문가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호갱이지 호갱. 호갱이 그렇죠. 되는 거지. 네. 저도 지금 미용실은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미용실 갔는데 얼굴 톤 때문에 이제 밝은 색깔,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권해주셨어요. 되게 저렴하게.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아주 새까만 색깔이 나왔거든요. 네. 한 뭐 하루 이틀이면 밝아져요. 그런데 전혀 안 밝아지죠. 2달 동안 새까만 색깔이었거든요. 네. 약간 근데 전문가가 얘기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약간 뭔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 거절을 못하는 상황들이 꼭 있어요. 그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신뢰. 절대적으로 복종하잖아요. 신뢰를 넘어서 맞아요. 그 신처럼 상황- 모셔요. 네, 네. 그리고 자꾸 네. 이상하게 얼버무리면서 얘기하니까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어 쓰고 영어 상태가 쓰고. 영어를 쓰는데 네. 지렁이 글씨, 지렁이 글씨. 로마 글자인가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다 오케이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뭐 쓰냐 했더니 오케이 썼어. 오케이 있었는데 굉장히 뭔가 병명인 것 같아요. 내 병이 저런 병인가? 길게 쓰시네. 그래서 네. 맞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문가의 얘기라는 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먼저 갖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에 수긍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문가의 권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거거든요. 후광효과가 생기는. 나는 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바로 하기까지 바로, 돼요. 네. 근데 그때는 반박을 못 해요. 못해요. 그 못해지. 어. 이게 착했는데 이제 남자들이 당하기 쉬운 건 카센터에서 맞아요. 네. 네. 손님 요거 뭐랑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데 갈아야 요거 된다고. 조금 위험한데 네. 근데 사실 안 위험해. 근데 요거 조금 하면 근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해가 요거 좀 속도 나면 미끄러지는 데는데 아무리 해도 안 미끄러지는데 근데 그거 거기서 제가 아닌데요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은 없어. 맞아. 왜냐하면 내가 차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5만 원이면 뭐 이렇게 하는 사실 10만 그러면은 원이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 10만 원이 돼서 10만 원 해드릴게요. 그런 그렇게 하는 이게 거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호갱들은 한 눈탱이 한 20만 원 맞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의 병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약간 좀 안 좋은 게 자기 합리화인 것 같거든요. 자기 합리화. 네, 이거를 되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 거봐, 나한테 좀 전문가의 손길이 닿으니까 내가 좀 괜찮아졌네라고 이분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뭐 미장원에서는 뭐 돈 들여서 하니까는 잘 어울리네. 근데 여기 이 사례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더 깔끔해지고 더 근사해지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좋은 근데 정말 모르는 자동차에 관해서 뭐 몇십만 원을 덤탱이 쓰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아니 박희선 선배님도 좀 선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조금 쉽게 말을 걸고 네. 좀 사기도 많이 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갑자기 이제 돈을 꿔달라 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와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그냥 뭐 아침 뭐 11시 뭐 저녁 이런 게 아니라 아침 6시 새벽 어머. 네, 새벽에 아침 7시 오.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7시에 급전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봐요. 네. 왜 6시에 급전이 필요할까?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죠. 야, 이건 도박이다. 그죠. 이건 도박이다. 진짜 돈 이게 다 떨어져서 이게 전화를 밤새 돌리다가 돌리다가 네. 그 중에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좀
빌려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해요. 애매하죠. 많은 금액도 아니고 30만 원만. 맞아. 이거 30만 원 없는 사람은 없잖아. 통장에 훑기만 해서. 그럼 이거 완전히 거절하면 쟤랑 나 사이가 좀 약간 좀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괜히 좀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쪼잔해 보이고. 예, 그래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죠. 그거 있죠. 연예인들은 네네. 또 특히나 내가 연예인인데 네. 내가 30 못 빌려준다고 하면 또 이상한 그거 있지 않아요? 있죠. 네. 뭐 벌이가 괜찮을 것 같은 이미지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또 축의금 같은 경우에 5만 원 절대 안 하죠. 안 친해도 하시나 봐요. 박희순 씨. 네? 하시나 봐요. 아니 그게 5만 원 안 하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품위 유지인가 이게 약간? 품위 유지? 제 아시는 선배님 중에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개인 병원 하시는데 돈을 되게 잘 빌려주셨대요. 막 여기도 빌려주고 저기도 빌려주고 친구의 친구도 빌려주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되게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랑 복장이 약간 결이 좀 다르신 분이 개인 병원에 와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리고 무슨 뭐 접수도 안 하시고 계속 앉아 계셔서 거의 끝날 때쯤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돈 잘 빌려준다고 해서 지금 출소하고 나서 바로 여기로 왔다고. 오. 그래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시고 그 후부터는 돈을 안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가장 그 문제가 지금 PT 때도 사실 조별 과제라는 게 진짜 되게 빡세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웬만하면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개를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뭐 원래 하나로 하기로 된 과제를 2번 했다고 교수님이 점수를 더블로 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두 개를 맡아서 괴로워하다가 진짜 코가 뇌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회의가 겹쳤다. 나랑 저 B팀이랑 네 A팀이랑 겹쳤다고 했을 때 뭐 하냐? 뭐 하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연자가 뭐라고 답했는지 선택지 3개 중에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지만 오늘 A팀 회의에 빠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될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A팀 회의 시간 조금만 변경해 줄 수 있을까? 아, 네. 셋 다 뭐. 네. 이건 답은 명확하죠. 네. 이건 답은 명확하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양쪽을 상처 안 주는 방향. 오케이. 근데 저는 이 선택지를 보면서 네. 1번 선택지는 대책을 나 빠질게 하고 자기가 분명히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2번 선택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3번 선택지도 시간을 변경을 요구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2번 선택지만을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내가 뭔가를 이 상황을 네. 타개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책이 없는 게 바로 선택지 2인 거예요. 제가 늘 아내한테 얘기하거든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그냥 미안해. 모든 남편들이 하는 네네네네네. 대사죠. 미안해. 네. 자, 어쨌든 정답을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사연자분이 네. 어떤 캐릭터인지 저희가 본인의 프로필을 좀 잘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작품 3개를 골라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저 이번에 이 밴드를 알았네요. 저는 사실 한여름이 밴드 이름이고 앞에 게 곡 제목인 줄 알았는데 앞에 게 밴드 이름이었어요. 오빠야 문 열어 딸기 사왔어라는 밴드의 한여름입니다. 대박. 네. 일단 이 밴드 노래는 좋아요. 네, 밴드 자체가 굉장히 레어하고 지금 이제 막 인디씬에서 뜬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매니악하게 일단 우와. 잡혀져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 네네네. 이 곡은 어쿠스틱한 어떤 리듬에다가 밴드 드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잔잔하게 부르는 건데 가사 내용이 이제 어떤 기다림, 당신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엔 보이지 않을 너이기에 어차피 알게 되면 떠나갈 너이기에 오늘도 의미 없이 행복했던 그때를 나 혼자 생각하며 마음을 접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포기한 상태야. 마인드 기본셋이 이미 포기돼 있어. 나는 안 돼.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책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입니다. 앤디 앤드루스 저 작가의 책이고요. 이 책 간단한 줄거리는 폰더씨는 46세인데 이제 자식도 있고 뭐 근데 아내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 모든 걸 퍼주는 사람이야. 열심히 하고 자기 혼자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을 뭐 힐직시키고 뭘 이용해 먹고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다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차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게 꿈인지 블랙홀인지 시공간을 초월한 어떤 공간으로 하루를 가게 돼요. 거기서 위대했던 인물들 7명을 만나는데 그 7명에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삶이 달라지는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을 선택해 주시면서 읽어보고 많은 생각을 한 책입니다. 요즘도 자주 꺼내어 또 읽고 또 읽는 책입니다. 요런 피드백을 주셨네요.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깨달음 못했죠 이분. 그러니까 자꾸 읽죠. 자꾸 읽는 거죠. 한 번에 했으면 하지만 한 번에 안 됐거든. 이런 분이 책 파시는 분들은 좋죠. 네. 이런저런 책을 다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뭘 느꼈냐면은 이 책 내용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스스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뭔가를 체험적으로 깨달아가서 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조언을 내가 빠르게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7가지 방법을 보고 빠르게 내가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 바꾸죠. 네. 그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오죠 사실. 또 까먹거든요. 겪은 게 아니면.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책을 읽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앞에 노래가 똑같잖아요. 앞에 나는 안 돼. 한여름이라고 하는 노래와 지금 이 책이 그 맥락이 같잖아요. 세 번째 작품은 미스 리틀 선샤인인데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는 그런 인디 영화 신작. 재밌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작품인데 여기도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데 여기 가족 구성원들이 다 결핍되어 있어요. 일단은 올리브란 애는 누가 봐도 좀 소화비만 상태가 안 좋죠. 네. 안경도 막 굉장히 도수 막 맞아요. 뱅글뱅글한 안경 쓰고 있는 친구인데 어린이 미인 대회에 이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대회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한 그 옐로우 버스 문도 안 닫혀요. 그다음 시동도 뒤에서 밀려야지 걸리는 그 버스를 타고 이 미인 대회에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핍된 주인공을 자꾸 본인하고 약간 동일시시키는 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행복해진대요 이게. 예, 사연자가 그렇게 달았어요. 이거를 네. 마음이 좀 따뜻한 분 같은데요. 그래도. 따뜻한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결핍. 자기랑 이 결핍인 것 같아. 이분이 그러니까 뭐 어떤 성공하지 못한 자살 충동, 마약, 그리고 이 올리브라는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영화라고 본인이 얘기해 주신 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 이 생각이 좀 독특하네. 근데 여기 영화 색깔은 따뜻한 영화. 그래도 같은데요? 그래도 따뜻하게 끝나요. 약간 본인이 어떤 위안을 얻는 어떤 그렇죠. 그런 영화나 모자란 사람들끼리 서로 가족들끼리 도와주면서.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사연자분도 뭔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뭔가 결핍이 조금 있으신 게 아닌가. 저도 그 약간 어두운 영화 좋아하잖아요. 네. 결말 해피엔딩 싫어하거든요. 인생은 다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어요. 아마 사연자님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살려서 앞에서 다시 선택지 3개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오늘 A팀 회의 빠질 수 있을까? 두 번째, 일단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정말 미안해. 세 번째, 그래서 말인데 혹시 A팀 회의 시간 좀만 변경할 수 있을까? 3개 중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까 우리 강 작가님께서는 2번을 좀 미셨어요. 네. 그냥 미안 어떤 상황이어도 미안 하고 빠져나가는. 네. 일단 저는 3번이었고 3번이요. 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얘기는 둘 다 하겠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저희 경찰 애들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팀의 사건과 2팀의 사건, 우린 조라고 1조와의 사건을 같이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하는데 얘는 이 똑같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아니면 못- 일욕심이에요? 아니 거절을 못 한 거. 이쪽에 있는 조장도 잘 보여야 되고 네. 이쪽도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튀어나올 정도였는데 나중에 뒤지게 맞았죠. 그렇죠. 이 새끼 미쳤나? 둘 다 못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에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하여튼 근데 둘 다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3번. 네. 근데 저도 3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2번은 뭐 일단 사과. 사과가 일을 해결해 주진 않으니까 네. 어쨌든 뭐 빨리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도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2번이라고 하니까 네, 이분은 또 하나의 문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결정 장애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쪽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서 네.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택이나 결정을 못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결정 장애라고도 그 어느 것도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1번이요. 1번? 네. A팀 팀장에게 전화를 할 정도면은 네.
A팀에서 좀 빠지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고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걔는 또 친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내 사정을 좀 나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좀 나를 이해해줘. B팀은 내가 뭐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 대면 하니까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뭐 약간 그런 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A팀 팀장한테 이제 의지하는. 그렇죠. 그렇죠. 친하니까. 너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될 네네네. 수도 있죠. 네. 자, 우리 나피디님. 정답은 3번이에요. 오. 그래서 말인데 혹시 A팀 회의 시간 둘다 안다고? 변경할 수 있을까? 오. 그러니까 뇌가 코로 쏟아나왔다도 이 사람은 할 생각이. 그럼 이분은 그러겠네요. 왼쪽으로 쏟아 나와야 될까, 오른쪽 콧구멍으로 나와야 될까 결정을 못 하겠어. 에이 양쪽 다. 근데 이 양쪽 팀원들은 다 그냥 속이 뒤집어질 거예요. 아, 더 열받을 것 같은데. 이분 나중에 주변 친구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하라고 그러면 한 27개 가입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사연 2번에 나오고 아, 시작을 그래요? 하는데요. 네. 저희 두 번째 사연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 저는 꽤 괜찮다고 평가받는 회사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들에게 축하 전화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돈 좀 빌려달라, 보험 좀 들어달라, 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저는 또 거절하지 못했고 작은 돈부터 꽤 큰 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전화로 안타까운 사연을 읽거나 급히 잠깐 쓰고 다음 달에 바로 준다는 친구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저 또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이니 곤란해도 빌려줬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저에게 전화를 할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명이라 치면 아직 6명 정도에게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맥이 정리되는 것 같았고 그 점은 나름 좋은 점 같았습니다. 뭐야 이것도 자기 합리화인가요? 무한 긍정주의자. 그러네요. 네. 3년 전쯤 어머니와의 요즘 만나는 사람은 없냐며 결혼을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어디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월급 통장 좀 보자. 뭐야? 왜 돈이 이거밖에 없어? 이 쌍놈의 스킬이 그냥 이게. 왜 때려요 엄마. 저는 성인이 된 후 오랜만에 뒤지게 쳐맞았고 월급 통장을 압수당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어릴 때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아래 2살 차이 남동생 하나 10살 차이 나는 막둥이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제게 동생들한테 양보해줘. 동생들 잘 돌봐줘.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동생들 돌보는 것을 잘하면 역시 큰아들 척커더.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아서 저는 다른 형제들처럼 남동생과 욕하며 크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막둥이가 저의 애착 인형을 갖고 놀고 싶다는 말에 인형을 지어주고는 옆에서 대성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살면서 연애는 5번 정도 했고요. 그중 2번은 좋아하지 않는데 고백을 받아 사귀었습니다. 이거 봐 거절을 못한 거야. 그러다 가장 최근엔 제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녀의 똑부러지는 모습과 웃을 때 예쁜 모습이 좋았습니다. 연애 초에 그녀는 제게 자기야, 난 자기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좋더라. 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난 후 거절하지 못하는 제 성격에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야근과 장거리 출장이 거의 제 몫이었기에 여친과의 만남이 힘들어졌습니다. 나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런 거면 그만하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제 성격을 알게 되고 저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했고 그녀가 거짓말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번 중 1번은 거절을 해보기도 했지만 마음속 답답함은 어쩔 수 없었고 미안함과 눈치 보이는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거절했다 다시 돌아와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많은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모습에 그녀는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남 후 결혼 얘기가 나올 때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돈에 대한 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000만 원도 모으지 못한 저를 보며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저희 통장 속 후원 금액과 친구들에게 송금해준 목돈들을 보며 설명을 원했고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돈 빌려주지 마. 그게 설사 오빠 가족이라도 약속할 수 있어? 저는 알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불알 친구에게 결혼을 알리던 술자리가 있던 날 저는 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들키면 사단이 날 것 같아서 몇 번 주춤주춤하면서 꼭 필요한 거냐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물으며 눈치를 나름 줬지만 친구가
못 알아채고 계속 이야기를 꺼냈기 빌려줬습니다. 이 사실을 안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탁하는 건 그렇게도 거절도 못하고 다 잘 들어주면서 내가 부탁한 딱 한 가지를 어길 수 있어? 오빠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며칠 동안 나오지 않던 그녀가 5번째 만에 저를 만나줬습니다. 내가 너랑 약속 안 지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냐? 널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나도 여러 번 거절하려고 시도했는데 계속 돈 얘기하니까 그게 안 돼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네가 내 통장 가져가서 관리해. 이러면 되겠지. 너무 미안해. 저는 미리 준비해간 통장과 도장을 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여기서 여자친구가 뭐라고 했는지를 맞춰 보는 겁니다. 비밀번호 뭐야? 486. 네. 자, 네. 일단은 이 취업을 특히나 이제 그 또래들 중에서 빨리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주요 타겟이 좀 많이 되는데 두 분은 좀 데뷔가 어느 때였냐? 20대 한 저도 좀 빠른 편이었죠. 네. 25살? 어. 예, 그때쯤부터 했으니까 네. 술값은 거의 다 제가 냈죠. 일단 돈 많이 들어가죠. 예. 네. 저는 늦은 편이었습니다. 29살. 아. 대학교 졸업하고 한 4년 동안을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공원에서 인라인 타면서 오락실 가서 한 2,000원 정도 쓰고 집에 돌아온 어떤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쳤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취업을 못하는 과정을 오래 겪은 친구를 딱 보면 쟤한테는 돈이 안 나오겠다 싶으면서 아예 또 그런 연락도 안 받지 않나요? 한동안 못 받았죠. 네. 네, 꽤 오랫동안 못 받았습니다. 네. 네네. 근데 데뷔하니까 또 연락이 오고 이런. 데뷔하는 게 아니라 꽤 지나고 나서 이제 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뭐 친한 친구들은 뭐 돈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한 사이 친구들이 좀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요. 친한 친구들은 뭐 그냥 뭐 그 돈 뭐 그래 언젠가 주겠지라고 하는데 애매한 친구들이 애매한 금액의 돈이 뭐한 1,000만 원 정도를 애매하지 않은데 엄청 큰데요? 아니 근데 좀 선배님 호구네.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이래요. 2달 뒤에 줄게. 그래 그렇게 얘기해. 근데 너 20%줄 거야. 20%? 이자를 20% 준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주식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35%니까 20%면은 당근 넣어주는 잠깐 내가 현금이 근데 약간 고민하게끔 그렇게 어떤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두에. 그뭐 계약서 쓰고 빌리는 아니 그냥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네. 그냥, 네 전화상으로 그럼 계약서 쓰고 송금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송금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상으로 그래 그럼 2달 뒤에 꼭 줘라고 이렇게 하면 했는데 그 돈을 저는 조금씩 네. 조금씩 1년이 넘어서야 다 받았어요. 받긴 받았어요? 원금만 그것도. 20%는 그러면 왜 안 주셨어요? 그걸 얘기를 난 못해. 말을 못 하셨어요? 괜히 쪼잔하게 그 20%는 뭐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원금만 받는 걸로 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는 되게 서먹서먹하게. 그럴 것 같아. 약간 그 친구가 꽤 살거든요. 넓은 집에 굉장히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씀씀이도 좀 저는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뭐 잘 사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돈은 2달 뒤에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현명한 거절은 애매한 오케이보다 100번 낫다. 거절을 현명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선배님은 겪으면서 또 깨달으시는 게 있는데. 맞아요. 1년 걸렸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부자가 네. 돈을 잘 갚는다는 편견은 그건 진짜 그것도 편견이죠. 편견인 네. 거죠.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거 상관없이 이거는 그 사람의 인성이죠. 근데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언니가 카드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썼다가 저 카드 썼다가 막 돌려받기를 하다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 250인가 언니한테 빌려줬는데 언니가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갚아라 그랬더니 맞아. 성 화를 내. 낸다니까. 내가 빌려줬는데 그렇지 돈 갚으라고 하면. 내가 갚으라고 했다고 화를 내. 이게 갑과 을이 바뀌어요. 입금하는 순간에 2달 뒤가 오늘이 지난주인데 맞아 미안하게 말하게 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일단 그러면 50만 먼저 받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또 그 날짜가 되면은 지나고 나서 연락할까? 연락하면 내가 좀 그래 보이나? 맞아. 그러면서 내가 너무 닥달하나? 갑과 을이 바뀌어 버려. 맞아. 마음 고생을 내가 해. 반대로. 맞아. 그 친구는 생각도 안 해. 언제 주기로 했다는 거 잊고 있어요. 맞아. 이 말 꺼내기가 어려서 그런 스킬도 있잖아요. 막 뭐 어떤 그 관련된 주제로 이제 툭툭 던지면서
아 맞다 너 그때 나한테 뭐 그 이렇게 해서 또 돌려서 화제를 접근하는 법 돈을 바로 달라는 얘기 맞아, 못하니까 맞아. 그런 식도 좀 많이 하죠. 그거보다도 저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그러니까 은근히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치사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내 그런 돈인데.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당당하게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하거나 하면은 못 알아듣고 모르는 척해요. 모르는 척. 그리고 아니 그럼 모른 척하면 불편하지 않나요? 본인이 안 불편해? 내가 돈을 껐는데 날짜가 지났어. 근데 이게 안 불편할까? 좀 근데 불편할 것 그걸 같은데? 처음에 했던 사람은 불편할 텐데 네. 그걸 계속 해온 사람은 그렇지. 아무리 그건 그리고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만약 그거에 대해서 불편할 사람이면 돈을 그렇죠. 빌리지도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선배님 돈 잘 안 빌리시죠? 나는 전혀 빌려본 그래서 적이 없어. 불편함을 저도 느끼시는 한 번도 거예요. 빌린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야. 우리 그거는. 생각이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쓴 스킬은 약간 네. 이렇게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꺼낼 수가 없고 카톡하기도 그래가지고 걔 인스타에 가가지고 좋아요를 따다다다 눌렀어. 내가 생각나라고. 그렇지. 네. 나라는 사람은 있다. 한 개만 누르면 모를 것 같아서 연속으로 좋아요 눌렀는데 무언의 네. 압박이다.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알면서 무시하는 거죠.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좀 10명 중에 6명한테 돈을 받았어요. 이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받았다는 것도. 6번을 받았. 그거는 네. 내가 봤을 때 돈을 그 6명의 친구는 그냥 알아서 갚는 맞아, 어떤 맞아. 회귀 본능이라고 할까? 네. 내가 껐으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는 그런 친구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음에 또 꺼야 되니까 맞아. 네. 그래서 갚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4명한테는 아니 못 받은 거죠. 네. 근데 이분은 주인공분은 선방했다 생각.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0%니까.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분 참 긍정. 아 이렇게 인맥 정리했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긍정적인 거 맞아요? 정리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영향이 있을까? 이분이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본인이 장남이고 2살 아래 남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둥이가 있고 부모님이 네가 첫째니까 네가 첫째니까 돼. 희생해야 돼. 네, 네가 그렇게 희생해야 돼. 그렇죠. 네. 네. 영향이 있죠. 네.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이 있죠. 그거는. 근데 이분은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그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가정보다는 네. 개인적인 네.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왜 성장하면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이 아무리 순종적이고 착하게 살다 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우리가 교육을 받음에 따라서 아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게 네. 다가 아니구나 하고 학습이 또 자연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학습이 안 됐지 이분은? 그렇죠. 네. 실제로 근데 주변 사람 영향이 커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이렇게 거죠. 학습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걸 못 한 거예요. 네.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러게요. 네, 지금 일단은 연애 관련된 그것도 궁금했어요. 저희가 그럼 연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 궁금했는데 거절을 못하는 안나병 때문에 결국은 고백받아서 사귀었다 2번. 근데 요게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남자분들이 사귀자고 할 때 거절을 못 하는 거지 다른 거절은 잘 하거든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은 이게 진짜 연애였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은 사귀지 않았다고 봐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만났을 것 같아요. 저 그런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너무 불쌍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가 너무 마르고 멸치 같고 밥도 못 챙겨 먹고 옷도 막 안 갈아입고 막 그래서 제가 걔를 되게 챙겨줬어요. 뭐 옷도 좀 이렇게 입어라.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래서 동기인데 그 남자가 사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좋았나 보다. 오해를 한 거죠. 사소한 호의는 동정하고 네. 사랑하고 헷갈렸구나. 네. 사소한 호의는요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왜 갑자기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지는 거 진짜 한 번 정도 이렇게 씩 웃어주잖아요. 나를 좋아하나? 그럼 내가 한번 얘기를 건네볼까? 맞아.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닌데 그 사람은 사랑으로 생각했은 거죠.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는 2번을 뭐 사귀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좀 농도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참 뭔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가 닥치면
하고 닥치면 빌려주고 안 받으면 그냥 어쩔 수 없고 이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긴 하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사실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 상대로 점찍 결혼까지 생각한 이분과 결국 이걸 다 깠는데 그럼 왜 없냐 이 통장이 없는지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의 그 어떤 환경이나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하나만 약속해줘라. 돈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나서 알았어. 자, 그럼 이제 결혼하자라고 청첩장 돌리면서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돈을 자주 빌려주고 못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직접 한번 자기가 돈을 빌려봐야 돼. 그죠. 아, 빌려봐야 돼요? 빌려봐야지 이 어려움을 알아. 바깥에. 빌려봐야지 사람들이 잘 안 빌려주는 어떤 이런 막막함, 거절감을 자기가 느껴봐야지 이게 좀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안 빌려주는구나를 알게 되면 네. 근데 이분은 평생 한 번도 안 빌려봤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그죠. 같아. 그죠. 네. 어렸을 때부터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일도 안 해는. 못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네. 그냥 계속 사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입관도 심하거든요. 편협된 한쪽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그렇지. 나는 인정이 많은 사람, 항상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네, 계속 그러니까 선입견이랄까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돈 빌려준 거 마지막에 한 번 더 빌려준 거 걸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대노합니다. 극대노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통장을 갖다 바치면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통장인데 빈 통장을 좀 뭐해? 그러니까 빈 통장인데 이게 좋아하겠냐고. 근데 이게 이분한테는 그 통장이 안에 있는 그 돈이 그냥 누구 남한테 쉽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자기한테는 큰 우선순위가 아닌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네. 어머니한테 그 통장을 아무 생각 없이 월급 통장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 그 통장에 써여 있는지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돈이 이게 숭숭숭 나가는 거를 잘못이라 생각하지. 어머님 극대노하셔갖고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도 못 느낀 거라.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 취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머니로부터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이 관계. 네, 그쵸. 그런 네. 관계에도 이분이 정확하게 끊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도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있다거나 기대고 있다거나 그런 캥거루족인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뭐예요? 같아요. 캥거루족인가? 아니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얹혀 엄마의 사는 이 아이들. 캥거루 주머니 안에 들어가 사는 아들. 네. 근데 좀 약간 첫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첫째들이 그렇게 독립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엄마랑 저랑 뭐 싸워요. 그럼 네. 저는 딱 결단을 내립니다. 독립할게. 나가버려요. 저는 나가버렸거든요. 진짜요? 근데 언니는 엄마랑 저보다 제가 한 번 싸울 걸 10번 싸우는데 끝까지 독립을 못 하더라고요. 무섭대요. 심리적으로 좀 붙어 있구나. 심리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쓴 부분에서 네. 상속제도가 좀 다른 거는 유목민들은 이 장자부터 내보냅니다. 클수록 그래서 독립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5대 형제가 있으면은 네. 첫 번째부터 독립시킵니다. 뭘 줘서. 그게 끝이에요. 보내고 둘째는 보내고. 그래서 막내랑 같이 살아요. 유목민들은. 우리는 거꾸로죠. 우리는 장자랑 같이 사는데 그렇죠. 뒤 밑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알아서 살 길 찾아 그런 나가야 되죠. 완전히 다르죠. 네. 유목민들 우리 농경민족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지금 이게 장남 콤플렉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 글쎄 이거 어떻게 연결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통장까지 밀면서 이 사연자분께서 사과를 하자 그녀가 뭐라고 했을지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만나는 동안 노력한 거 알아. 근데 안 바뀌잖아. 잘 지내.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도 부담스러워. 잘 지내. 똑같이 끝나네요. 잘 지내가 끝이네요. 잘 지내. 세 번째입니다. 우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서 상처 주지 마. 플러스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네요 결국. 이건 비꼰 거 같은데요. 3번은 그렇죠. 예. 네. 더 잘해서 잘해. 이게 약간 비꼰 같아. 어떤 게 답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 중에서 전 3번. 3번. 우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더 잘해서 상처 주지 마. 이렇게 하자. 이 여자분은 좀 현명한 여자분 같아요. 그래서 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끊었을까 아니면 약간 꼬여서 끊었을까가 지금 약간 좀 걸리는데 네. 저는 단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3번. 근데 이게 보니까 1, 2, 3번이 다 이게 끊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다 끊었네요, 다. 이게 결과는 다 안 좋은 안 것 좋아, 같은데 안 좋아. 어떻게 뭐 뉘앙스로 얘기한 거냐면 저는 1번이요. 만나는 동안 노력한 거 알아. 하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오빠. 오빠 여기까지 해. 네. 답은 뭔가요, 나피디님? 답은 네. 1번이에요. 아, 만나는 동안 기수님이, 노력한 예. 거 알아. 근데 안 바뀌잖아. 잘 지내? 근데 학습 능력이 있는데 인간이 이분이 없어요. 몇 번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왜 더 좀 발전이 안 되지?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 안 바뀔 것 같은 분께 도대체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되는지가 고민이거든요. 자, 일단 C는 어떻게 답을 하는지 우리 안나의 어깨에 타로 앉아 신. 있는 타로 신 온다. 여쭤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민간 신앙. 네. 인간이나 어때요?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 그냥 소름. 네. 그냥 이렇게 계시는.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위에 칼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 때는 이겨낼 힘조차 없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그냥 약간 다 내려놓을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너무 그냥 스트레스가 많으셔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인데 네. 내려놨다고 해서 편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밑에 칼이 있잖아요. 아, 바닥에도 있어. 네, 바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상태인데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시고 현재는 그래도 뭔가 일사라를 통해서 네. 좀 내가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네. 내가 조금 뭘 알아가야 되는데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 그래도 조금은 그 내가 확 바뀐다기보다는 바뀌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꾸준히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의지는 있으시네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사라가. 네. 예. 그 다행이다. 지금 그렇게 잘 굉장히 나왔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좀 되게 간단합니다. 네. 저는 우리 나피디한테 2자를 보냈습니다. 부자. 등신. 그리고 그 다음 그럼 뭐죠? 2번째. 뭐였지? 뭐 두 개 온 것 같아. 맞아, 연달아서. 두자? 네. 뭐였지? 첫 번째 등신, 2번째 노답. 맞아. 답이 없다. 일본 영화에 사또라레라는 영화가 있죠. 네네네네. 속마음이 다 주변 다 사람들한테 들키는 거, 네. 다 보여. 걔가 뭔 행동인지 다 들려. 네. 그리고 거꾸로 다른 영화도 있습니다. 멜 깁슨 주연의 여자의 마음이 다 들리는. 무슨 What you mean want? 네, 원튼 이런 이제 그게 사실 되게 불행하죠, 그죠? 다 알아도 불행한 거고 다 노출돼도 불행한 건데 이분은 결정을 안 해. 그냥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나 뭐 이래도 뭐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선택을 강요합니다. 지금 이 여자친구처럼 여자친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런 남자랑 살면은 네. 또 어머니도 너무 무서워요. 저런 아들놈의 새끼가 그럼 내가 다 평생을 책임져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형태.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은 책임 방기 직무유기 그런 형태이고 그냥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결정되는 대로 넉넉히 시키다가 전과자가 된 애들이 많습니다. 이제 진담으로.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요. 사실 내가 그냥 난 그렇게 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저 사람 말 따라서 했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게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평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한 거죠.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범죄 버금가는 나쁜 짓입니다. 그거를 이분이 깨달아야 돼요. 심각하게 반사회적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이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는데 문을 들어서는 거지. 그거를 문 못 들었으면은 저는
제 수준에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노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행동이 반사회적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거네요.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나 타인들한테는 착한 사람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엄청 정말 못된 놈이네요. 그럼요. 지금 하시는 네. 행동이. 가족이라든지 가족은 저거 어떻게 저거 죽이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진짜 될 수는 없어요. 없어 네. 없어. 일단 나부터 내가 일어나야지 주변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나를 챙기고 나를 사랑하자.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네. 자, 우리 강경희 작가님 솔루션을 마지막에 좀 듣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영화 한 편이 이게 의외의 영화가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거 오늘 고른 영화 많은 분들께서 이거 보셨을 거예요.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입니다. 네네네. 리부트한 작품이고요. 내용은 알겠지만 앞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갑작스럽게 이 숲에서 원숭이들 침팬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더니 케이지에 잡아가지고 어떤 연구실로 데려가요. 이 연구실에서는 윌 로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를 빨리 하기 위해서 뇌 기능,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팬지들한테 주입을 해서 이거 끼는 거 있죠. 팍 끼고 글자 맞추고 이런 실험을 하는데 9번 침팬지 갑자기 엄청난 지적인 향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임상, 사람한테 한번 해서 빨리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9번 침팬지가 케이지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을 공격해서 가드가 와가지고 쏴서 진압을 해서 죽이고 전면 취소합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한 이유가 9번이 한 이유가 새끼가 있었던 거예요. 새끼를 지키려고 예민해져 있던 어미였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얘네 침팬지들을 다 안락사시켜야 되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안락사시켜. 그래서 이 윌이 집에 데려옵니다. 근데 얘가 그 9번의 자식이잖아. 얘는 눈동자 색깔부터 녹색이야. 그리고 자라면서 굉장히 뛰어난 인지적인 향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의 이름을 시저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시저랑 살고 있는데 얘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나는 이렇게 뛰어난데 나는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 내 위치는 어디지? 라는 의문을 점점 갖기 시작을 해요.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윌의 아버지가 치매 환자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웃과 갈등해서 이웃이 공격을 하자 할아버지를 얘가 나가서서 보호를 해준데 얘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유인원 격리 보호소에 갇히게 됩니다. 케이지에. 여기는 수많은 문제 유인원들,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고릴라 애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교도 관리인의 아들이 말포이 배우거든요. 막 학대 행위를 해요. 막 전기 쥐지고 막 물총 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시저는 윌이 기다리고 있는 인간의 어떤 세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인원의 편에 설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솔루션 불주사 버전으로 좀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보호소에서 계속 학대를 하잖아요. 결국 시저는 유인원의 편에 들기로 하는데 얘네가 같이 행동하기에는 그냥 유인원인 거야. 그 정도까지 똑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맞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윌이 몰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걸 기억해서 그걸 가져와서 쫙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똑똑해져요. 그래서 일단 준비 세팅은 끝났고 말포이가 오늘도 학대를 하기 위해서 전기 지지는 걸로 이렇게 시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딱 드는 순간 시저가 그 손을 딱 잡고 음성 언어를 최초로 합니다. 최초로 한 말이 바로 노예야. 노. 네. 이게 뭐냐면은 감독이 생각하기에 뭔가 주체성이 있는 존재고 존엄성을 갖게 된 존재가 최초로 할 만한 말은 뭘까? 노예요. 바로 사연자가 못하는 그 말이죠. 네. 사연자님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요구에 노라고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고 그게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네 통장에서 돈 좀 꺼내 쓸게. 내가 돈이 여유가 되면 갚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 갚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돈 줘봐. 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 사실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돈 빌려준 그 사람들 10명 다. 이 증상 나을 때까지 일단은 기부까지
다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부도 다 중단하고 돈 빌려주는 거 무조건 앞선 거죠. 기부도 중단하고 본인이 삶의 주체성을 회복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서 그때 기부하면 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 끊고 외부로 나가는 돈 다 끊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대답은 조건만사로 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 하다 보면은 쟤 원래 저런 애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쓱 거머리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약간 오해도 살 지점까지 갈 때쯤 몇몇은 그래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 몇몇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관계를 걸음마 뛰듯이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노 못하면 찢어만도 못하게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대, 30대에는 그렇게 노를 잘 못하고 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한 30대 중반부터 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데 먼저 관심을 갖고 그런 쪽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이라든지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눈을 뜨기 시작한 건 제가 한 30대 중반 후반 그때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그때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부터였거든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한국 사회에서 살 때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보다 더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데만 관심을 가졌지.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자존감을 갖는 게 어떤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할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말해야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눈을 떠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깨닫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그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약간 방향성을 좀 그쪽으로 갖고 네. 관심을 기울여라. 네. 그러니까 거절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부터가 먼저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전제되어진 거죠. 네. 선생님 책에도 그러면 네.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네. 이 머뭇거려 후회 말고 말 못해서 손해 보지 않고 속 시원히 거절하는 기술이라고. 일단은 저는 사실은 제목이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네. 정말 공감인데요. 네. 왜 이렇게 길게 찍으셨어요? 제목을 보고 이거 망했구나. 네. 이거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거. 내가 왜 그 말을 못해서 후회했지라고 하는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게 내가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 그리고 이 노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크게는 대화법에 속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이거든요. 네. 굳이 이제 분야를 따지자면은 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주장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기 주장이 내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멋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여러 사례가 나왔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머뭇거려 후회 말고 말 못해서 손해 보지 않고 속 시원히 거절하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네. 다 외우셨죠? 이 정도 한번 들었으면 외웠죠? 그럼요. 아니 뭐 이 정도야. 그냥 머문만 치면 나와요. 네. 머문? 그렇죠. 네. 강경희 작가님입니다. 네. 교보문 와서 머문만 치면 네, 나와. 네, 네. 자, 거절 못하는 분들은 책 보시면서 좀 대화, 그러니까 내 거절 못하는 법 플러스 대화의 어떤 심리학, 설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담겨 있는 책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책이나 그런 유튜브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 뭐 예쁘게 하는 법, 뭐 내 의견을 잘 전달하는 법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이 화가 올라오면 그게 또 생각이 확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수련해야죠. 수련. 하루 아침에 어떻게 돼? 그게 술을 끊어요, 술을. 아 술을 끊으면 된다고요? 술을 끊어요. 맨정신이도 그러던데. 근데 그거는 화가 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예쁜 말은 그 어느 누구도 안 나와요. 아 그런 거죠? 그럼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예쁜 말이 나오겠습니까?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절대 그러고 나서 못하죠, 우리 얘기를 하는 안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화를 가라앉혀야 그 다음에 예쁜 말이 나오는 거죠. 가라앉아도 얼굴만 보면 다시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순간 약간 박나래 씨 표정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 이런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사연자 분께서 저희 솔루션 듣고요. 마음에 든 상담사 분께 별 배지 2개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분께 2개 혹은 2분께 하나씩 드려도 됩니다. 자, 주제 제한 없이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사라@팟빵닷컴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저희 메일 주소 메일 보낼 때 전화번호 꼭 기입하셔야지 저희가 빨리 방송 아이템으로 서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일사를 방문해 주신 박 교수님. 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한 번 이렇게 또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강경희 작가님. 오늘 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새로운 해결책도 나오고 이게 우리가 같이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네. 인간은 존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거저주는 건 없어요. 네. 왜 그 날 보면 No! Caesar!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아이고.